이 더러운 년,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서슬퍼런 호통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박씨가 며느리 순례의 얼굴에 내던진 것은 다름 아닌 오물이 잔뜩 묻은 넉마떼기였습니다. 쉰내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 넉마가 순례의 얼굴을 후려치던 그 순간 마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제히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마당에 나동그라진 순례가 피가 맺히도록 흙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차갑고 바위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 욕설을 퍼붓습니다. 에이구, 저 망할 노네 좀 보게. 효부 소리 듣던 며느리를 저렇게 개 취급을 해? 노망이 단단히 났구먼, 저 착한 순례를.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던진 그 구질구질한 넉마 속에 며느리의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구할 천금보다 귀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처럼 달밤에 듣기 좋은 야담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안동 권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법도 없었고, 이웃이 어렵다 하면 곳간문을 먼저 열어주는 집으로 통했지요. 그 집안의 주인인 박씨 부인은 일찍이 홀몸이 되어 외아들 하나를 금지옥엽으로 키워왔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남겨진 며느리 순례는 그 슬픔을 삭히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니, 날이 찹니다. 어제부터 기침이 심하시던데 이 곱불약 좀 드셔보세요. 제가 새벽에 약방에서 직접 다려왔습니다. 순례가 두 손으로 공손히 약사발을 올리면 박씨 부인은 그 손을 꼭 쥐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참으로 고맙구나. 아들 따라가지 못한 이 늙은이를 이렇게 챙겨주니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아들 따라갔을 게다. 고부간의 정이 어찌나 깊은지 동네 어른들은 저 집안은 하늘이 점지한 고부지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례다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깃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흐뭇하게 바라볼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 평화롭던 집안에 어느 날부터인가 묘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먼 친척벌 된다는 권칠성이라는 자가 집안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지요. 칠성은 겉으로는 싹싹하고 입에 발린 소리를 잘했지만 눈동자가 유독 교활하게 빛났고 손끝이 가볍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관가에 줄을 대어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는 욕심이 가득했지만 재주도 없고 배짱도 없어 늘 남의 등에 업혀 살려는 자였지요. 칠성은 박씨 부인과 단둘이 마주치는 날이면 꼭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지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습니다요. 들으셨지요? 윗대 어른들께서 예전에 나란 일에 관여하셨던 게 지금 와서 역모로 몰릴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요즘 관가에서 권씨 집안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는 말이 있어서 아지매가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칠성이 박씨의 귓전에 심어놓은 그 한마디가 평온하던 집안에 거대한 먹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칠성이 스스로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관가에 몇 푼의 뇌물을 쥐어주고 권씨 집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끔 부추긴 뒤 그 소문을 박씨 부인에게 흘려 혼란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목적은 단 하나, 권씨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틈을 타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이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노련한 그녀는 곧 직감했지요. 이미 관가에 밀고가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면 포졸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기나긴 밤들 동안 박씨 부인은 홀로 방 안에서 무언가를 쓰고 또 쓰고 바느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촛불이 꺼져가도록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았지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점점 늘어났고 작은 핏방울들이 하얀 천에 베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떠오던 술래는 마당 한복판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가 무서운 기세로 광을 뒤지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해지고 더럽기 짝이 없는 넝마 한 무더기를 두 팔로 꼭 안고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넝마를 시어머니는 마치 귀한 보물처럼 품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 아침에 웬 헌 옷가지들을... 순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박씨는 순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정갈하던 마당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발칙한 년, 네 년이 감히 내 아들 명주를 재촉하고 이제는 내 재산까지 넘버려 드느냐. 순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과연 나를 그토록 아껴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맞는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제까지도 내 복덩이라고 손을 쓰다듬어 주시던 그 입이 이런 말을 내뱉다니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재산을 넘보다니요. 바닥에 쓰러진 순례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매몰차게 그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의 자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인연, 네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한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칠성아, 걔 있느냐? 마당 구석에서 뒷짐을 지고 상황을 지켜보던 권칠성이 기다렸다는 듯 손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순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칠성의 계략임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완전히 칠성에게 홀려 있다는 것이 더욱 무서웠지요. 아이고 아지매, 진작에 내치셨어야지요. 이 며느리가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니까요. 관가에서도 이미 조사가 들어갔습니다요. 이 년 하나를 내치지 않으면 집안 전체가 영모에 연루됩니다, 아지매. 순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담벼락에 붙어 이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권씨네 며느리가 저럴 줄이야. 역시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아니야, 박씨 부인이 노망난 거 아니야? 저 착한 며느리를 왜 저렇게 잡아? 내가 저 순례를 어떻게 알아보는데? 쉿, 관가일이라잖아.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까지 엮이면 어쩌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질수록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에 들으라는 듯이 며느리에 대한 죄목을 하나하나 소리쳐 열거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광 구석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넝마 한 무더기를 집어들더니 순례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이게 네 년에게 딱 맞는 옷이다. 당장 이 넝마를 걸치고 내 집구석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권시성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나는 며느리 없다. 순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칠성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 순례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어서 나가지 않고 뭐 하느냐? 관가 보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 부정한 년을 몰아내야 우리 집안이 산다고! 순례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던진 그 더러운 넝마가 이상하게도 묵직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단순한 헌 옷감이라기에는 너무 묵직하고 왠지 모를 따스함이 깃든 것 같은 느낌. 마치 이걸 꼭 챙겨가라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처럼 말입니다. 순례는 이유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그 넝마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결국 순례는 그 더러운 넝마를 품에 안은 채 맨발로 대문 밖을 쫓겨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함은 비수가 되어 등에 꽂혔습니다. 전연이 가는 길에 소금을 뿌려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례의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안쪽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박씨 부인은 칠성이 안채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치맛자락 속에 감추고 마당 바닥으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관가에는 권씨 집안을 영모로 엮으려는 칠성에 밀고가 들어갔다는 것을, 내일이면 포졸들이 들이닥쳐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라도 살리려면 철저하게 타인으로 만들어 집에서 쫓아낸 것처럼 위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그 넉마는 단순한 넉마가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순례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부르터 피가 맺혔고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지만 가슴 속을 메운 억울함과 슬픔 앞에서 배고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저에게 그러셨습니까? 제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기에.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리자 순례는 마을어기 시냇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울다 울다 눈물도 마른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더러운 넉마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던져주신 것이니 이걸 깨끗하게 빨아놔두자. 분한 마음이 들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넉마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순례는 시냇물에 무릎을 담그고 넉마를 물에 푹 적셨습니다. 오물을 씻어내고 그 독한 기운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비비고 또 비비던 순례의 손길이 그 순간 딱 멈췄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더러운 오물이 씻겨 내려간 자리, 넉마의 겹겹이 누빈 안쪽 솔기에서 붉은 빛이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물들었나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핏빛이었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넉마의 솔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빳빳하게 누빈 안감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얇디 얇은 비단천 하나. 순례는 그것을 꺼내 시냇물에 조심스럽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그것을 펼쳐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박씨가 바늘로 자신의 손가락을 찌르고 그 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혈서였습니다. 순리애야, 내 말을 똑똑히 듣거라. 지금 우리 집안을 넘보는 칠성이는 우리 일가 친척이 아니다. 놈은 네 남편을 독살하고 우리 가문을 몰락시켜 재산을 가로채려는 역적의 끈아풀이다. 순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병사한 줄로만 알았는데 독살이라니요. 손이 떨려 비단천을 놓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모질게 대한 것은 놈들의 눈을 속여 너만이라도 살리기 위함이다. 네가 집에 남아있으면 포졸들이 들이닥칠 때 함께 잡혀간다. 하지만 쫓겨난 며느리는 그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야. 순례는 비단천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이 넉마 한쪽 단에는 우리 가문의 황금인장과 역적들의 이름이 적힌 증거문서를 숨겨두었다. 훗날 내 소식이 끊기거든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한양의 이판서 대감댁을 찾아가거라. 그분만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살아남거라, 내 새끼야. 이 어미는 네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글자 뒤에는 말린 핏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독한 말로 자신을 내쫓은 것이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 독한 말을 하면서도 혼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을 어머니가 더욱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그 독사 같은 칠성과 맞서면서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귀가 되는 길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순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거둔 뒤 그 넝마의 솔개 깊숙이 비단천을 다시 숨겼습니다. 그리고 젖은 넝마를 자신의 몸에 걸쳤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녀의 전쟁터에서 입을 갑옷이 될 테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권씨 집안은 칠성의 밀고로 결국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났고 시어머니 박씨는 관가의 지하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칠성은 박씨의 재산을 가로채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마을의 어른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가 끝내 찾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황금 인장이었습니다. 인장이 없으면 가문의 모든 재산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박씨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날마다 채찍을 휘두르며 인장의 행광을 추궁했지만 박씨는 피떡이 된 입술로 허롭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할멈,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인장 어디다 숨겼어? 말해. 말하지 않으면 오늘로 끝이야. 흥, 네 놈이 아무리 발악해도 하늘은 속이지 못한다. 박씨의 정신은 이미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멀리 떠나보낸 며느리 순례. 살아는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어미가 퍼부은 그 독한 말들에 상처받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그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순례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순례는 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얼굴에는 검댕을 칠하고 몸에는 그 해진 넝마를 걸쳤습니다. 칠성의 눈을 피하면서 한양으로 이판서대감으로 가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도 못 버틸 것 같았지만 순례는 즐겼습니다. 시어머니의 혈서가 가슴에 있는 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주랜배를 채울 때는 남의 집 밥그릇에 남은 찬밥을 얻어먹었고 잠자리가 없을 때는 헛간 집더미 위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피하기만 했고 어른들이 쫓아내어도 묵묵히 물러났습니다. 그 더러운 넝마를 품에서 놓지 않으면서 한양에 도착한 뒤에도 이판서 대감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대감댁 대문을 두드렸다가 포졸들에게 몇 번이나 쫓겨났지요. 하지만 순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밤 이판서 대감이 직접 마당으로 나오다 순례를 발경했고 그녀가 품에서 꺼낸 황금인장과 혈서를 확인한 이판서 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씨 가문의 인장이란 말이냐? 이판서 대감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감옥에서 칠성이 박씨를 다그치고 있던 그 순간 더러운 넝마를 걸치고 얼굴에 검댕을 칠한 한 거지가 포졸들의 제지를 뚫고 감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칠성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웬 걸뱅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그 거지는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년의 굴욕과 고난이 그리고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의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품 안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던져준 바로 그 넝마의 한 조각, 그리고 그 위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 안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인장. 칠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손에? 이 더러운 욕심쟁이 놈아! 순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감옥 벽을 뚫고 나갈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네 놈이 그토록 찾던 것이 이 넝마 속에 있었거늘 더럽다고 침만 뱉었지. 넝마라고 업신여기던 그 안에 네 죄와 네 말로가 담겨 있었단다. 순례는 넝마 조각을 칠성의 얼굴에 확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감옥 밖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으로 횃불을 든 포졸들이 구름처럼 밀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위엄 있는 보랏빛 관복을 입은 이판서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저 걸뱅이 년이 감히 가문의 보물을 훔쳐. 닥쳐라, 이 미련한 놈아! 이 판서의 호통에 감옥벽이 울렸습니다. 네 죄목을 읽겠다. 첫째, 권씨 가문의 아들을 독살한 죄. 둘째, 없는 영모를 꾸며 가문을 풍비박산낸 죄. 셋째, 그 재산을 통째로 가로챈 죄. 넷째, 무고한 노모를 감옥에 가두고 3년 동안 고문한 죄. 이 판서가 순례의 넝마 조각을 받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혈서와 함께 칠성이 관리들에게 쓴 뇌물 목록, 독약을 구매한 기록, 그리고 영모를 꾸민 진범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가 3년을 버티며 지켜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칠성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순례는 피투성이가 된 시어머니 박씨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소부 순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넝마 속에 우리 가문을 살릴 길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며 따놨을 줄 알았던 며느리가 3년의 세월을 거지로 버티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고귀한 진실을 품고 돌아온 것입니다. 오냐, 내 새끼, 장하다, 참으로 장해해. 박씨 부인의 마른 손이 순례의 검댕 묻은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은 3년 전 며느리의 뺨을 때리며 피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 두 손 모두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가 가문의 재산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마당에서 칠성은 밧줄로 꽁꽁 묶인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비단옷은 찢기고 머리에 쓰고 있던 갓은 진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 집이다, 내 돈이란 말이다. 이 년이 감히 나를 어쩌려고?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가차없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칠성에게 굽신거리던 자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돌멩이를 집어들었죠. 저런 천하의 죽일 놈, 저 착한 순례를 쫓아내더니 뒤에서 이런 짓을 꾸몄구먼. 저런 놈을 마을 어른으로 모셨다니 우리가 눈이 멀었지. 칠성은 자신이 순리에게 던졌던 그 더러운 넝마보다도 못한 꼴이 되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쌓아둔 모든 재산은 권씨 집안으로 돌아왔고 칠성은 유배지로 떠나는 길에 화병을 이기지 못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권씨 집안의 대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비단 치마를 곱게 떨쳐 입고 며느리 순례의 손을 꼭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마을 사람들과 마주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 똑똑히 보시오. 여기 내 며느리가 바로 우리 가문을 살린 은인이자 이 나라 최고의 효부요.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짐에 우리가 몰라보고 욕을 퍼부었소. 참으로 죄를 많이 졌구려. 순례씨, 우리가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손가락을 했으니 어찌 용서를 받겠소. 순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은 오직 칠성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보셨을 뿐이에요. 용서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달빛 아래서 그 오래된 넝마 조각을 하나하나 정성껏 빨아 말렸습니다. 이제 쓸모를 다한 헌 옷감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넝마가 아니었다면 제 목숨도 우리 집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겉보기에 더럽고 추한 넝마라고 해서 그 속까지 더러운 것은 아니더구나.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겠느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순례는 비단옷을 마다하고 그 해진 넝마 조각 하나를 고이 접어 액자에 넣어 안방에 걸어두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저건 무엇이오?" 하고 물으면 순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목숨을 걸고 저에게 건네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하지요."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권씨 집안의 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넝마 한 조각은 오래오래 그 집안의 가보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지극한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그 산골 마을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